안 되는 텐데 그래도 일부 학교들이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경희대 특이한 점은 교과형이긴 하지만 교과종합평가 30을 적용한다. 그죠? 경희대가 제일 문제였죠. 서울대는 정시, 경희대는 교과. 도입했던 이유는 내신은 좋은데 학교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과목 선택을 엉망으로 하고 내신 다른 데만 목적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종합전형처럼 인성 좋거나 진로 탐색이 꾸준히 있는 그 학생을 찾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취지는 교과 성적대로 가는 게 맞는데 그 교과 성적 의미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과목 선택 의대 가는데 생물과학하고 화학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구과학과 사회문화로 맞추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내신 따기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학생들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수업 활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학교 수업은 엉망으로 하는데 시험 자체. 그죠? 대학생활은 어쨌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해주고 그런 어떤 과정에 발표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겠다는 게 이 교과종합평가의 취지예요. 여기까지만 통과하면 AAA 갑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략적으로 교과종합평가의 비중은 우리 평가자들한테 권할 때는 50%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주셔도 된다. 학과별로 딱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몇 %로 해야 된다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50% 정도까지는 만점을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종합전형 준비하는 정도라면 대부분 학생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올해 변화된 것도 계속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전 질문을 읽었더니 2028 그리고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상당수가 오늘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2027과 2028의 차이를 보시면 지원 자격이 바뀐 부분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15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졸업 예정 때까지 하고요. 2029에는 재수생, 2030에는 3수생까지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올해 2028에는 졸업 예정일까지만 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추천 자격은 학폭 1호까지는 다대학 수준에서 같이 바꿨고요. 수능 체제는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이잖아요. 그럼 통사 통과를 다 반영하는 게 수능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축은 고교 학점제라는 한 축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입니다. 학생들한테 두 마리 토끼를 다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게 두 가지를 다 연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능도 잘하고 학생들도 다 잘해야 된다. 통합사회도 잘해야 되고 통합과학도 다 잘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권장과목이라는 자연의 권장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도 잘해야 되고 권장과목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건 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경희대에 계속 갖는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최종 결론은 경희대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지원하고 그런 교육과정이 대학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설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보신 바와 같이 최저학력 기준은 통사, 통과 중 상위 한 과목입니다. 상위 한 과목이니까 자연학생들은 아무래도 통합과학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통합과학으로 충족하면 되니까 결국 최저 통과 비율이 올라갈 거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면접에서 열리는 효과와 최저 통과 비율이 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서류평가나 이런 것들이 면접평가나 이런 것들 의미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좀 보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학과에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반영 과목에는
국영수 사과를 지금까지 반영해 왔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계열별 특성에 맞게 반영하겠다고 해서 정량평가의 사회 빼고요. 국수, 영, 과학, 한국사는 원주까지만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계열 특성을 분명히 했다. 자연계 학생들한테 자연계 기초학문만 잘하면 부담 주지 않겠다. 이 방향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엄청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과학교과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상위 성적 반영해준다. 아시겠죠? 성취도가 ABCD로 나오고요. 등급은 1, 2, 3, 4로 나옵니다. 원래 ABCD는 고등학교는 생성을 했지만 대학에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28부터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병기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오니까 두 개 중에 나오는 거 지금 얘기했던 광역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95점에 4등급, 5등급 받는 경우 일반적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A 등급을 받았겠죠. 고정고등학교 해도 A 아닙니까? 그죠? A는 1등급이니까요. 1등급으로 봐준다. 1등급으로 봐준다. 자, 그런데 국수형까지는 가져가지 않은 이유가 국수형까지 가져가면 고등학교 현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 같다. 왜 선생님들이 아직 성취 기준을 이렇게 자르는 것들이 익숙지 않다. 옛날부터 제도는 운영됐지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부풀리기를 하거나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아보니까 국수형만큼은 정량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경희대 자칫하다가 진로 선택 이것도 못할 수도 있다. 비판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먼저 그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배경에는 경희대의 철저한 방향성,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들을 지지한다. 그래서 일부 소수가 되더라도 물리학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다른 과학 과목은 200명씩 됐는데 물리학 현재 기준으로 물리학 2 같은 경우가 한 40명이 됩니다. 40명 되면 내신 듣기가 어렵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A를 받으면 1등급으로 맞추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통청제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반영 방법은 올해 기준으로는 이렇게 4과까지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씩 반영하니까 거의 다 만점이더라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99였습니다. A를 낮추기 때문에 경희대 지원하는 사람이면 학생이면 누구나 최고 등급을 받는다. 등급은 9등급제로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반영하고요. 되게 단순합니다. 경희대 공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과 일반 선택을 80%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20%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8대2로 반영합니다. 최근에 제가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는 2028에 지역 거점 국립대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모두 반영하는데요. 충남권에 있는 국립대가 5대5로 지정한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대 50으로. 상대평가 50, 절대평가 50. 의무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반영이 아니라 의무 반영. 고등학교 현장에 아마 난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어떻게 짜는 거냐가 이제 서울주의학 때는 고교학부에 대한 비판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입제도에 반영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쪽 국립대들이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썼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성취평가 비율을 ABC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 특색 중에 하나는 출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출결이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질병 결석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질병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이건
진짜 아파서 아니면 조금만 아파도 그냥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진짜 아픈 학생들한테 감청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감청을 못하니까 정상평가에서는 다른 항목들 예를 들면 교과 성적에서 일부 몇 과목만 성적이 비주요 과목들의 성적은 뚝 떨어지면 낮고 주요 과목 성적만 좋거나 또 선생님의 평가에서 기록을 읽어보면 태도적으로 약간 좀 불량하다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 학생은 이 출결의 질병 결석이 많으면 성질성에서 점수를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항목과 연계했을 때 성실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잣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질병을 정량적으로 깎지는 않습니다. 미인정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교과전에서는 교과는 그렇습니다. 교과 종합평가에서는 출결사항을 내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Q&A에. 그러니까 교과 종합평가를 하면서 질병 결석을 보느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량적으로만 하고 여기에서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저희가 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 경영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이건 우리 학교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눔과 배려를 굉장히 중요하고 시행을 하고요. 제가 요즘 고등학교에 선생님과는 전화를 많이 받는데 학교에서 이 봉사 시간을 배정을 안 하려고요. 학교 내에서 아예 빼버리려고 봉사를 입시 반영하나요? 이 질문을 그렇게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나눔과 배려를 어디서 가르칩니까? 그래서 경희대는 교육적으로 그 가치를 반영해서 꿋꿋이 많이 할 거다. 정량문수로. 그래서 15시간은 의무적입니다. 수시는 정시는 만점 기준은 15시간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정도는 학교에서 어떤 봉사든지 간에 힘들어도 해야 된다. 한 학기 3시간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정도로 배워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제가 예체능에 봤더니 0점 맞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시기는 좀 많은데 시기는 좀 괜찮은데 내신이 차이가 워낙 크게 나잖아요. 50점 깎으니까 0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합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실제 성격입니다. 교과전형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잘 아시는 대로 첫해 의예과의 지역인재 전형을 넣었더니 경쟁률이 거의 30대 1 가까운 정도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역인재는 잘 뽑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적 공개를 했더니 합격자가 1.0이에요. 경쟁률이 갑자기 7대 1로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은 맞죠, 그죠? 내신도 높고 그런 과정인데 이게 수능 체제에 의한 상당히 많아요. 작년같이 영어 어려우니까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비율에 따라서 결국은 내신 등급이 잘리는 이 모양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쉽게 되겠죠? 아닌가요? 작년에 아마 그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쭉 한번 보시면 충원 수능 최저 통과 비율 실질 경쟁률이 의예과는 4.1입니다. 4.1. 실질 경쟁률이 통과 비율이 그렇고요. 또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더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2대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충원학교에서 또 배가 빠지니까 1배수고 또 빠지니까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거의 300% 가까이 내려갔죠. 280%. 그러면 거의 대다수 학생들이 합격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쭉 보시고요. 합격자 성적 보시면 약학과가 1.07로 내려오고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1.0, 의학과를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것은 1.0을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죠? 평균은 1.0이라고 썼지만 결과적으로 1.0이 아닌 학생도 합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다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다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면 뭐 다 보여드립니다. 1.0, 1.1, 1.2 뭐 이렇게 쭉 다. 자, 한번 보시면 1.0에서 합격한 학생이 45%, 1.0에서 불합격하는 학생이 55%. 여기는 물론 수능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능체제에 미통과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에서 1.1까지가 27.8, 71.2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1.1까지가 합격권에 들어왔다. 그죠? 그 이하. 그래서 최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좀 통과하기 어렵고 올해 만약에 뭐 여기까지 여파가 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치외과, 한의외과 지역 인재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3학, 4학생들이 이 지역 균형이 아니라 지역 의대 쪽으로 쏠리면 내신 등급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올지. 그래서 이쪽은 수능체제는 민감하다는 말씀 계속 드릴 거예요. 자, 한의과 자연입니다. 한의과 자연은 수능 충분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충분도 많이 들어왔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1.4까지 19%는 합격, 81%는 불합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등급이긴 하지만 최저 모반층 학생의 교과 종합평가를 성적을 좀 낮게 받은 학생, 이런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제일 많이 합격한 구간은 구간적으로 보면 어디가 많이 붙었나요? 1.2하고 1.3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많이 합격한 구간은요. 한의과 인문입니다. 한의과 인문도 의예과만큼이나 인문계에서는 서울대 경제학과 붙은 학생들이 경대하는 대로 실제로 많이 옵니다. 인문계에서는 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인문계 쪽에서 의사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 들어가서 잘 적응한다고 계속 평가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의과도 이 정도 작년에 좀 실제 수능 시조가 등급이 좀 낮아서 모습 좀 보였고요. 약학과 보시면 같습니다.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학생부 등급을 지역균형과 네오로 먼저 비교를 해드리고 네오 르네상스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역균형 개념은 의학계 평균이 1.09 등급으로 당연히 높은데 한의학과 자연 이런 좀 낮았고요. 치의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았고 이 네오 르네상스로 가면 의학계 평균은 1.40 의학과 보시면 특목고등 합격자가 그래도 영재까지 다 하면 얼추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신 등급 평균은 1.23입니다. 그 학교 내에서는 거의 어떤 학교든지 간에 최고인 학생, 그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좀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의과, 자연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요. 그리고 치의과, 약학과. 그래서 계속 제가 지역 의사, 지역 인재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네오 르네상스도
그렇고 지역인재전형도 한의의 자료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사실 제 스스로는 제가 전염설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여파가 올까 이런 그 500명 정도가 늘어난 게 현재도 지금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간별로 쭉 한번 보시면 인원입니다. 바로 안에 있는 충원 인원인데요. 지원 인원과 충원 인원 기준으로 의예과의 경우 15명 중에 1.0인 학생이 36명, 1.1까지가 5명, 한의과 자연은 1.2에서 1.3까지가 9명, 9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치의과는 1.1에서 1.2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약학과는 1.0에서 1.1까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변수는 수능 최저 정도 변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교과 종합평가입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가 불확실성이 있고 약간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변별력을 종합전형처럼 높일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열 특성상 단 1점이라도 동점자에서는 당락을 가르는 점수이기 때문에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과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은 있습니다. 만약에 다 동점이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도 있고 수능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하실 텐데 올해는 자 이렇게 학업 역량 60과 지도 60을 뽑는데 종합전형과의 차이는 학생부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보는 것은 교과 종합평가, 서류평가는 학생부 전형력 이런 차이를 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2026에서 2027에 바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올해 바로 적용하는데 이게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점수 주는 체계가 평가 요소별로 주지 않고 평가 항목별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제 입장에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평가 항목에 따른 점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 태도 및 탐구력을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 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십니다. 학업 역량 볼 때 성취도, 태도, 탐구력 다 보는데 내신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활동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종합점수가 50이 들어가는 것과 학업 성취도를 따로 매기고요. 학업 태도 및 탐구력을 따로 매기고 전공관리 선택을 따로 매기면 그 항목별로 점수를 주니까 그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수업활동이라고 하는 학업 태도 및 탐구력의 활동이 없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내신만 좋아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올해 이 부분을 좀 크게 바뀌었고요. 내용은 나중에 종합전형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전공 관련 교과서 지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연계 안에서 저희가 의학계를 포함해서 자연계 전체적으로는 교과에서 권장 과목이라는 걸 발표하고 상세하게 발표하면 돼야 됩니다. 두 번 질문하지 않게. 다른 데 가가지고 이게 뭐 과학 두 과목 관련한다는데 물리를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더 하지 않게 대학 교수님들 전체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정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했고 이 내용은 평가적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가점, 감점 이렇게 썼더니 정량적으로 점수를 깎는 것처럼 오해를 하셔가지고 한 과목 안 들으면 감점 몇 점이야? 이 과목 들으면 가점 몇 점 받는 거야? 자꾸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좋은 쪽으로 반영해준다는 표현을 가점이라는 용어로 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를 감점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다.
나오면서 자, 핵심 과목을 이수를 하면 중요하게 긍정평가합니다. 중요하게 긍정평가. 많이 반영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양호, 우수, 탁월 이렇게 만약 점수 사인까지 점수를 준다면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의미는 양호가 우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점수에 4점이 나거든요. 그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평가 권장과목. 종합적이라는 의미는 미적분하고 기하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학에. 근데 확률과 통계가 권장 과목인데 이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미적분과 기하는 수학 1등급으로 탁월한 성취를 보였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 들어오면 수학을 제대로 못할까? 그런 영향을 못 갖췄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 과목 안 듣는다고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통계에 딱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 치의에 한의에 뭐 이렇게 약학과 대학 교육과정을 쭉 보다 보니까 물리학도 좀 배우고 그러던데요. 물리학 관련된 물리원이 권장 과목이란 말이에요. 치의하고 한의하고. 근데 7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30%는 안 듣고도 합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30%는 듣지 않고도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과학 관련 성취, 다른 과학 관련 과목의 성취가 좋으면 그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긍정평가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이렇게 권장 과목을 두는 이유는 지원 자격이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 이런 과목을 듣고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년도 경희대 자유전공학부 국제캠퍼스에 있는데요. 공학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능 정시모집에서 사회 두 과목 선택자가 합격자의 70%였고요. 사회 과학 하나 선택자가 30%였습니다. 과탐 두 과목 선택자는 0명. 그게 현실입니다. 2028이 되면 문이과 통합됐다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그냥 풀어놓으면요. 과학의 기초문들이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공부 잘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굳이 어려운 선택들은 그건 대학 들어가서 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초과목을 듣고 오면 대학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석 관점을 보시면 핵심 과목은 지원자의 97, 합격자의 99, 대부분 다 듣고 오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권장 과목은 지원자의 80, 합격자의 87%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경희대가 권장해놨더니 주로 많이 듣고 오더라. 경희대에 나름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2028은 과목이 더 세분화됐잖아요. 그래서 2028에는 과학이 두 과목으로 쪼개졌어요. 두 과목들이. 왜 이렇게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오히려 대과정이 남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리학 하나에 그냥 쭉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학생들한테 배워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택권은 그냥 물리학, 생명과학과 과학 이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의미지 생명과학 내에 여러 과목들을 쪼개서 들어가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지는 않거든요. 선택 과목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관점으로 저는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과목이 많이 쪼개져서 어떻게 할까? 아이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시주상 안 나오는 겁니다. 교육과정 잘못 편성하면 아예 못 듣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6과목으로 선택 과목에서 제한을 걸었습니다. 과학에는 최대 6과목으로 제한을 걸다 보니까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의학과하고 약학과는 생명과학하고 화학은 다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치의학과와 한의학과는 화학 2 정도, 기존의 화 2 정도까지는 화학 1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화 2 정도까지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다라는 게 두 학과 간에 약간의 특성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합의를 한 게 보신 바와 같이 화학 2과목의 2과목과 생명과학의 2과목 중 결국은 4개가 되겠죠. 4개 중에 3개까지 들으면 문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법인은 아까 말씀 자격은 아니고 근데 대체로 핵심 과목 정도는 듣고 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질문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생명과학 안 들었는데 학과를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는데 생명과학만큼은 어떤 식이든 간에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 공동교육 과정이 됐든 며칠 된 과목이 아니더라도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천점 만점에 교과 성적 70과 이쪽 종합평가 300점인데요. 양쪽의 변별력을 한번 고려를 해봤더니 교과 성적의 0.1단위 점수 차이는 700점으로 환산하면 1.8점 정도씩 가거든요. 그래서 0.5등급이 결국 약 9점 정도까지 점수 차이가 납니다. 700점에 9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0.5등급 차이가. 이쪽 A, 우리 세 가지로 쪼개졌기 때문에 나눠서 볼 때 A와 B의 점수 차이는 기본은 6점입니다. 300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교과 전형의 내신 차이를 보면 거의 0.3등급 미만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수 차이가. 그 점수 차이라면 교과 종합평가의 영향은 분명히 있다. 그죠?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원자의 50% 정도까지는 A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별력은 다수는 A를 받을 거기 때문에 교과 성적대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A를 받으면. 그러나 A, B를 받으면 영향 분명히 온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점을 1점씩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점수 차이는 반드시 6점 차이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 30, 29 뭐 이렇게 점수 100점 만점으로 보면 100, 99, 98, 97, 80을 8까지 2028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28 대입제도에서 88부터 100까지 1점 단위로 점수가 선언됩니다. A는 모든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2028에는 변별력이 더 낮아지고 의학계의 다수 학생들이 1.0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1.0이 다수가 나올 텐데 이쪽 교과 종합평가에서는 1점 단위 간격이 다 산출되기 때문에 그래도 변별력은 나올 것 같다. 거기에다가 수능체제에 등급을 축복하는 비율들까지 잘라가면 결국 이쪽도 변별력은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안 하기로 했죠. 면접은 없다. 2028도 말씀드리고요. 실질 발명률 이 질문도 많았습니다. 교과 성적만 내신만 갖고 돌렸을 때 1배선에 있던 학생이 교과 종합평가 30을 넣고 돌렸더니 1배선 밖에 있는 학생이 1배선 안으로 비율입니다. 최초적 기준으로는 43%가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뀐 거죠. 그죠? 바뀌었는데 등록자 기준,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가면 16.5% 정도만 바뀝니다. 16.5%가 실질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의학과 전년도로 비교하면 뭐 큰 차이가 아니죠. 교과전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에 비해서는 그래도 반응률이 높아요. 실질 반응률이. 그만큼 사회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고 다른 뭐 인문자연계나 이런 계열들은 더 비율이 좀 낮게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비율인데요. 작년에 한일과 저희는 24%만 통과를 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추후까지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율이 결국은 성적과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졸업 예정자부터 쭉 한번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졸업 예정자입니다. 합격자 기준으로
치외과, 약학과 거의 대부분 그래도 재학생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의학과는 약 30% 정도가 N수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0세까지 가능하니까요. 네, 합격하더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제가 통계만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치의학과는 100% 수도권이었다. 이게 이제 아까 지역인지에 대한 상징성 자꾸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지역 학생들이 의대를 많이 빠지고 서울 소재 학생들이 지역으로 갈 정도의 지역인지에 전형을 답이 자격이 안 되니까 일반 의대로 빠지기에는 성적이 안 되니까 결국 수도권에 치과대학에 치의과에 남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향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의 자연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가 한의와 치의는 상대적으로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의학과와 약학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학과와 약학과는 비슷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 한번 보시면 지원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고르게 지원을 합니다. 실제 지원은 전국 단위로 비교적 고르게 지원을 하는데 합격자는 지역별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다. 그죠? 아무래도 교과제도니까 수도권 합격률이 아주 높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이 좀 많은 그런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의도 보면 서울과 경남, 부산 그런 지역만 있고요. 외국가 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이죠. 치의과를 보시면 서울, 경기가 등록자 기준으로는 전부고요. 그리고 약학과도 경기, 경남, 전북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교과전형의 교차 지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거의 비율을 좀 보시면 수학 기준으로 보면 2025와 2026 간의 차이가 납니다. 사탐런이라고 불렀던 언론의 그 현상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경험하고 있고요. 2028은 통사 통과를 다 보긴 하지만 어디에 집중할 거냐가 핵심이 되겠죠. 두 개 다 열심히 할 거냐 아니면 한쪽으로 열심히 할 거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의학학으로 보면 수학은 약 확률 같은 경우에는 10%, 8% 정도로 봅니다. 이 교차적으로 잘 보여주는 부분은 과학을 보면 되겠죠. 사회. 의학학에서 사회만 선택하는 학생이 8.1%. 사회만 갖고 출력하는 학생. 그리고 사회과학을 섞어서 출력하는 학생이 8.1%. 2025와 2026년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전체 우리 지금 2028부터 시작하면 문이과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현상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연계 학생들은 통사를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어떤 사람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향들이 있더라. 조금 글씨 되겠네요. 자, 그래도 좀 이해하시고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에 이제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과, 지역균형, 학종 간의 차이가 뭐냐? 교과 성적 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전형 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형 자료라는 의미는 평가 요소와 항목이 다르다. 교과 전형은 학업 역량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종합 전형은 학업의 인생의 진로의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확연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입장에서 보면 면접도 있고 그렇고요. 두 전형은 동시 지원 가능 여부, 중복 합격 가능성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고요. 교과 전형의 한의와 학종의 치의학과 교차 지원하는 것 가능하나? 이 점을 모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능합니다. 우리 한의대 교수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의학만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니다. 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뽑아달라. 넓은 의미에서 의학이면 한의학 공부 다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 책 읽고 한의 이렇게만 매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계속
학과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치약도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학생들은 치과의사 되겠다고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의사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두 학생들은 뭐 평가를 해봅니다. 그랬을 때 치약 발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점수를 많이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로의 개념을 의학이라는 틀 속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에 더 많은 말을 쓰는데 예전에 입학 사정관제 시기에는 한의학은 거의 한의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의대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의학 준비하는 학생들 풀이 그대로 한의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에서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약학으로는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대 뽑는 스타일로 그대로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교과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핵심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교과 종합평가 말씀드렸죠. 약 16.3%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고 앞자료에 내신 성적은 말씀을 드렸고요. 2028에는 아까 1점 합격으로 점수가 산출될 수 있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별별로 가능할 거라도 봤다라고 말씀드렸고 교과 종합평가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반고 특목고 내신 수준 이 공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요.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고교 유형별로 채점을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면 고교 유형별로 점수를 주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건 결과치에 불과한 걸 가지고 통계를 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점 자체의 기준 지역 균형에서는 교과 성적에 대한 비교과 성적에 대한 총점, 다음이 교과 종합평가 요소별 성적, 반영 교과 성적 우위, 그리고 이수 단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줄기열 말씀드렸죠. 이 질문도 있었는데요. 정양으로만 반영하는데 이게 이제 질병 관련된 결석이 있었기 때문에 질병 관련 결석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내리느냐 이 질문인데 따로 반영하지 않는다. 정양으로만 반영한다. 미인정 관련된 것만 감점한다.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또 질문 중에 정성평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뒤에 자세히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과목 선택 그리고 교과에서 충실도, 학업 수행 충실도, 학업 성취도 평가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수학과학의 성적이 낮을 경우 감점당하나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라든지 과목 선택 그런 내용들로 볼 때 당연히 진로 역량의 한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이 낮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냐가 더 중요할 수 있겠고요. 자, 고교학 특제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생명과학 일부 미수시 불이익 핵심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 과목 생명과학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점수는 좀 더 깎일 수 있는데 다른 과학 과목의 성적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하지 않으면 생명과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붙기가 쉽지 않다는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물리 미수의 경우 치과대학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물리는 권장 과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70% 정도는 듣고 왔지만 나머지 30%는 안 듣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하다. 다른 과목 성적이 괜찮으면 수학과학 성적이 괜찮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의학계열 특화 질문에 말씀드릴 거예요. 1.0 고교 비평준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마음은 알겠어요. 비평준화
하기가 좀 더 어렵다. 과격자사고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정량평가에서 고교육별로 문과를 자른다는 것은 이건 평가권 위반입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도 교과 종합평가에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내신 등급으로 가지고 점수를 우리가 꼼꼼하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준화, 비평준화와 기획대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목 이수와 내신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과목 이수가 아까 보여드리겠지만 대다수가 충족된 사안이라서 결과적으로 교과전형은 내신의 영역으로 결정된다. 어떤 면은 생각하면 지원하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원 전략으로는 그죠? 방향배합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제일 좋아야 되고요.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중고 합격률이 높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합격률이 전체의 50% 정도 될 정도로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만 의학적 특성상 절대평가 A 비율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교과 종합평가는 평가자가 마음대로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A의 비율이 높으니까 큰 부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종합적인 부담, 활동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적고 큰 줄기를 얘기하면 세부적인 특기사항에 학교 수업 활동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은 불이익, 과목 선택, 권장하는 지시에 듣지 않으면 불이익, 뭐 이런 정도의 영향이다 이렇게